아이들의 키를 키워주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그동안 앞부분에서 성장에 방해되는 요인과 네.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동반되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방치료의 최우선은 먼저 성장에 장애되는 질환이나 그런 증상들을 개선시켜줘야 됩니다. 비염이나 아토피, 또 소화기 장애, 이런 만성적인 질환을 개선해 준 다음에 운동치료와 약물치료, 또 침구치료를 병행해서 최대한 아이들의 성장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하시기에 유전적인 요인은 한 23% 정도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요, 키 크기 위해서 요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꼭 필요한 그런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성장판이 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장판이 닫히고 나면은 아무래도 네. 성장기 때처럼 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야 됩니다. 또 균형 잡힌 식사,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식사를 하고, 또 충분한 수면. 저는 많이 자도록 권하는 편입니다. 불면증이 키에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자는 사이에 큰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자는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 갖고 네. 성장을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니까 충분한 수면은 성장에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또 적당한 운동,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이상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성장판 활동을 도와줘야 됩니다. 또 전자파를 많이 발생시키는 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 같은 제품은 성장기에 아이들이 취급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골수염을 앓은 환자가 전자레인지 앞을 지나갔을 때 뼈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자주 접하는 전자파들이 굉장히 성장에 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장기 때 아이들은 드라이기, 전자레인지 이런 아주 과도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은 엄마가 직접 좀 더 쓰고 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가 또 성장에 굉장히 방해 요인이 되는데, 너무 예민하고 또 여학생의 경우 너무 예민해서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세수하고 세면을 다 해야지만 다른 식구들이 씻을 수 있는, 이렇게 예민한 아이의 경우는 좀 성장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잘 먹고 네. 잘 놀고 잘 자면은 키가 크는데 이 세 가지를 잘 못 지켜서 키가 안 크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밤에 이제 컴퓨터 오락하느라고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왜 수면이 이제 성장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따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잘 자야지 잘 큰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부모님들이 또 학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수면 시간을 자꾸 단축시키는 그런 부분은 조금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네. 8시간 이상 푹 재워야지 잠자는 동안 뇌하수처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그 성장 호르몬이 성장을 촉진시키고, 또 잘 자야지 피로가 풀려서 그 다음날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들도 좀 달라져야겠네요. 네. 밤에는 잠을 자야죠. 네. 성장에 꼭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요, 한방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면은 우리 아이가 키를 클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만나볼 텐데요. 먼저 키를 키우려면 어떤 검사들을 먼저 받아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여자 어린이가 지문 인식기에 인식해서 체질 검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성분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엔 성장판 검사로 유전적 예측기와 후천적 예측기, 지금 평균 키 정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런 검사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네. 나오면 이제 비로소 치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성장의 그 한방적인 치료 방법은 우선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제일 1차적으로 됩니다. 체질적으로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 아이들 경우에는 비위를 보강해주는 약에다가 근골격계를 돕는 성장탕을 더해서 처방을 합니다. 또 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잔병 치레를 자주 하는 어린이, 네. 그런 어린이들의 경우는 허약 체질 개선이 우선이겠죠. 허약 체질 개선하는 처방에다가 근골격계를 도와주는 성장탕을 더해서 처방해 줍니다. 네. 또 만성적인 병을 앓는 아동의 경우는 그 병 치료에 우선해서 그 위에다가 성장탕을 더해서 처방을 하고, 침은 이제 아이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무통 자석침을 사용해서 성장 활동이 왕성한 혈자리에다가 매일이나 격일 간격으로 이제 그 자석침 방식으로 붙입니다. 아, 이거 볼록 튀어나온 거 예. 붙이는 거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그럼 아이들이 무서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네. 침을 이제 들이면서 성장점을 가르쳐 드리죠. 아. 예. 특히 양쪽 무릎의 끝점은 굉장히 성장 활동이 왕성한 부위라서 네. 줄넘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운동요법을 아이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격일이나 매일 실시하기도 합니다. 운동 스케줄도 좀 이렇게 짜주시는군요. 예, 네, 그러면 성장치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서은 어린이의 경우는 아버지 키가 173cm, 어머니 키가 156cm, 유전적인 예측키는 157.5cm였습니다. 네. 내원할 당시 137cm로 만 11세 평균 여아들보다 8.2cm, 그진 1년 반 정도 저신장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약물 치료와 또 운동 치료, 또 침구 치료를 통해서 7cm가 자라서 지금은 143.8cm인데 만 11세 여아가 1년에 6.8cm 자란다고 보시면 성장 클리닉을 통해서 2배 이상 효과를 본 케이스인데, 약을 쓸 때 다이어트 약과 성장탕을 섞어서 처방한 경우였습니다. 앞으로 또 잘하는 거죠? 예. 지금 6개월 이제 성장 클리닉 한 치료 사례일 뿐입니다. 네. 지금 탕을 끓여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약물이 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성장탕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약물은 녹용, 좀 많이 비싸다고 소문난 약재지만 성장탕에는 대표적으로 들어가는데, 비만한 아동인 경우는 녹용을 녹각으로 대체를 하고, 또 요새 어른들이 술로 많이 담아 드시는 복분자라든지 또 두충,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우슬 같은 약재가 성장탕에는 주로 들어가는 약재들입니다. 네. 제가 먹고 싶네요. 이제 늦었어요. 근데 그런 약들이 네. 몸에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릴 때 약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어릴 때 약을 잘못 먹어서 성인이 돼서 살이 쪘다. 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검사를 먼저 체질 검사를 해서 체질에 맞게 또 과하지 않게 균형 잡히게 키우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성장 속도에 따라서 1년에 한 제, 6개월에 한 제, 아니면 3개월에 한 제, 이렇게 이제 약물은 항상 보조적이고 가정 내 생활을 성장의 주 치료 방향으로 항상 생각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걱정이 싹 사라지네요. 네, 한약이라고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네, 아동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쓸 때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요번에는요, 저희가 치료 사례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어떤 상황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됐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권혜 어린이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5학년 말에 초경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초경이 시작하고 2년에서 3년이니까 내년에서 중학교 1학년 말까지 이제 성장기를 봅니다.
아버님 키가 175cm, 어머님 키가 148cm. 어머님이 좀 많이 작으시네요. 그렇죠. 유전적인 예측 키가 154.5cm 나오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 예측 키가 작아지는데 공헌을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치료 전에는 135.3cm, 또래 평균보다 11cm 정도 작았습니다. 네. 게다가 생일이 이제 2월생이다 보니까 입학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되도록 1번 자리를 이제 계속 이제 지켜야 되니까 나름대로는 성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아이였습니다. 좀 늦게 와서 아쉬운 면은 있지만 현재적으로 6개월 약물 치료하고 또 운동 치료 또 침구 치료를 해서 6개월 만에 6cm가 자라서 지금 140.6cm가 되었습니다. 와. 초경 이후에는 보통 뭐 1, 2년 동안 한 1, 2cm 정도밖에 네. 안 자란다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6cm가 성장을 했으면 정말 성공한 거네요. 네, 초경 시작하고 한동안은 초경에 이제 그 여자 어린이의 몸이 맞추어 가다 보니까 성장이 좀 답보 상태를 유지하다가 또 좀 성장이 급성장기는 아니라도 완만 성장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네. 열심히 치료해서 키워주는 데까지는 이제 부모와 학생 또 이제 모든 치료 방법이 일체가 돼서 성장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럼 아까 이제 방법 중에 약물 치료, 침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운동 치료라면 어떤 게 있는지. 운동요법은 성마 운동이라고 예, 그 성마에서 승마요. 예, 성마에서 그 운동요법을 도입한 그 운동요법으로 아이들이 성마를 할 때 자세가 교정되고 몸이 반듯해지면서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균형 잡힌 몸매를 위해서 발레도 하지만 성마도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그것을 이제 운동요법에 도입한 성마요법이라고 허리와 하체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며 성장을 도와주는 운동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직접 말을 타는 거죠? 네. 재밌게 훈련할 수 있을 네, 것 재밌을 것 같아요. 같아요. 또 재밌어야지 장기간 운동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추나요법이라고 하체와 전신을 견인해서 성장판의 그 부위를 넓혀주면서 척추를 교정해주는 훈련 효과가 병행된 추나요법을 자동으로 실시합니다. 제가 얼핏 어느 방송에서 봤는데 몸에 정말 맑게 추를 매달아서 무거운 추를 매달려서 늘리는 그런 건 것 같더라고요. 전 자동으로 척추를 교정해주면서 반물구나무 서기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몸이 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판을 늘리고 또 기계가 자동적으로 늘려주고 자세는 교정해주고 그런 추나요법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실시하는 요법입니다. 그럼 그런 일시적인 스트레칭에 큰 도움이 될까요? 성장판이 열리면 열리는 만큼 성장판 활동이 왕성하기 한데 애들이 요새 학원이나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성장판이 많이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성장판이 늘어나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에어보드 점핑 요법이라고 이제 점프하면서 이제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관절에 무리 없이 점핑하는데 줄넘기 집에서 하는 줄넘기보다 더 부담이 없으면서 성장판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고 또 슈마 요법이라고 우주인들이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키가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슈마라는 이제 척추 전신 견인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서 당겨주고 운동시켜주는 요법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운동요법 관련 화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운동하는 것이 성마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추나요법으로 자동적으로 척추를 당겨주면서 교정해주고 에어보드 점핑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이 슈마로 척추와 전신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네.
정말 쭉쭉 늘어나는 것 같은 화면만 봤을 뿐인데 그런 느낌이 팍팍 드네요. 네, 치료라기보다는 좀 놀이 같아서 아이들이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신장일수록 이제 원에 자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재밌고 또 자기들이 즐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저신장일 경우에 내성적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흥미 유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운동치료나 성장 클리닉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여자 어린이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어린이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3학년 때부터 미리 관리해서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까지 성장을 도와주고 남자 어린이의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1, 2년 더 길게 관리해 줍니다. 그 2차 성징 전에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운동요법들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평상시에 꾸준한 운동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왜 농구 선수들 다 키가 크잖아요. 네네. 물론 키 큰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 네. 농구를 하다 보면 자꾸 이 점프 자세가 키를 크게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운동이 농구입니다. 그 다음엔 배드민턴이나 탁구, 배드민턴. 또 이런 이제 유산소 운동을 겸비한 구기 종목은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네, 자꾸 띄워줘야겠네요. 네, 그리고 집에서는 공간적인 부담이 있거나 이럴 때는 줄넘기를 많이 권합니다. 줄넘기를 하면 할수록 성장판이 자극이 되면서 또 비만 해소에도 도움이 되니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네. 근데 이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고 많은 어린 친구들이 역도놀이 같은 걸 하고 놀 것 같은데요. 이 역도놀이가 키 크는 데 있어서는 살짝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나요, 원장님? 네,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무거운 것을 든다는 것 자체가 몸에 참 부담이 될 것 같죠. 성장기 어린이에게서는 지나친 근력 강화 운동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또 아토피나 비염 같은 증상이 있는 아동의 경우는 수영을 피하시는 게 좋고 다른 운동으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자체는 좋은 운동이지만 그로 인한 질환이 생길까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무리한 운동은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운동도 중요하지만 네. 먹는 거, 음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키 크는데 좋은 음식 아시는 거? 저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뭐요? 우유보다 두유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두유요? 네. 왜 어른들은 콩나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뭔가 통하는 것 같네요. 왜 콩나물이 기니까 왠지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콩나물처럼 길게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왠지 이진 씨가 오늘 콩나물이랑 굉장히 이렇게 닮아 보여요. 근데 정말 콩나물이 키 크는 데 네. 도움이 되는지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진 씨 말씀처럼 콩나물이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이나 두부 종류는 성장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음식이지만 성조숙증이 염려되어 있는 여자 어린이의 경우에는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를 약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네. 콩 제품을 너무 많이 먹이는 것은 피하시고 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우유가 우유 이제, 역시 동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로 이제 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 표고버섯이나 시금치, 멸치, 다시마, 당근 이런 이제 갖은 종류의 야채나 해조류들은 무기질과 단백질을 도와주고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잘 아는 멸치 이런 종류 많이 성장에 도움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습관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성장이 도움이 되도록 생활이 이제 잡혀야 되거든요.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지만 첫째적으로 잘 먹어야지 잘 자랍니다. 편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라면류는 피해야 되고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잘 자야지 잘 큽니다. 10시 이전에 취침해서 8시간 이상 취침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생활 스케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또 잘 놀아야지 잘 큽니다. 예,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을 꼭 시키는 것도 좋고 또 아이만 운동을 시키고 네. 어머니는 드라마를 보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족이 같이 하루에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자기 전에 스트레칭과 일어나서 하는 스트레칭은 숙면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네. 바로 일어나기보다는 몸을 쭉쭉 펴고 나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고 또 만성적인 질환은 조기에 치료해 주도록 하고 항상 바른 자세로 생활하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또 너무 타이트한 옷이나 꽉 조이는 옷은 피하는 게 성장에 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곧 출산을 앞둔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긴 롱다리 자녀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산모라서 딱 준비하기보다는 네. 성장의 이 모든 이 중요한 조건들을 따라 하시면 아이가 자동적으로 긴 다리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영향이 있어요? 있죠. 생각대로라고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가지는 게 참 아이들의 성장이나 학업이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례를 치료를 해 보셨을 텐데, 이제 아이가 키가 이제 훌쩍 크고 나서 좀 좋은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들어는 맞벌이 하시다 보면은 또 어머님이 한의원에 와야 될 때는 또 못 올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어머니와 전화 통화하고 자기가 직접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한의원에 와서 또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아이가 더 적극적으로 성장 클리닉을 이제 찾고 또 치료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 클리닉을 통해서 키가 쑥쑥 자랄 때 많은 보람을 느끼시겠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성장 클리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정리를 해주시죠. 건강한 아이가 가정의 기쁨입니다. 아이가 건강할 때 가정의 웃음꽃이 핍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행복한 기억을 많이 남겨주도록 가정에서 야외 활동이나 여행 그런 것을 많이 하도록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아이가 키가 쑥쑥 크지 않을까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옥분 원장님과 함께 성장 클리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모로만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뚱뚱해서 아니면 키가 너무 작아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면요, 그것 또한 저희가 고쳐드려야 하는 게 뭔가 저에게 필요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네요. 네,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성장 클리닉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